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드리는 책 속의 달봉입니다.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음속의 위험한 욕망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 나의 위험한 욕망이 표출될 경우 남들에게 창피를 당하거나 남들이 나를 피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불안을 우리는 예기 불안이라고 부른다. 예기 불안은 일종의 경고음이다.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나는 마음속의 소리인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의 마음 안에는 검열기관이 있어 위험한 욕망이 그냥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할 때 2번에 걸쳐 검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결과 1차적 욕망은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검열기관을 통과한 것들만 밖으로 나간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방어기제이다.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감정적 상처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며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누구나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위험한 내적 충동들을 억압하거나 변형시키는 과정이 없다면 타인과 나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실격에서 요조도 자신과 타인의 내부에 있는 공격성과 탐욕을 두려워하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문제는 그가 사용하는 방어기제들이 미성숙한 것이어서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데 있다. 요조가 사용하는 주된 방어기제는 투사이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위험한 욕망들을 상대에게 전가하여 그것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려버린다. 그럼으로써 그 자신은 위험한 요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조는 투사조차도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한다. 그의 내부에 있는 파괴적인 충동들이 끊임없이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조가 다음 단계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다름 아닌 투사적 동일시이다. 투사적 동일시는 자신의 위험한 속성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러한 속성을 끌어낸 다음 그를 조정하여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려는 시도다. 예컨대 요조는 여자를 자극해 놓고 막상 성관계에선 자신을 여자에게 겁탈당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여자가 나쁜 역할을 하게끔 무의식적으로 유도해 자신을 선량한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위험한 충동들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조는 아직도 남아있는 충동들을 방어하기 위해 희화화라는 다음 단계의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희화화란 두려운 대상을 만화처럼 우스운 캐릭터로 만들어버려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요조가 희화화시키는 것은 바로 자신이다. 그는 자신을 익살꾼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유발시킴으로써 자신은 공격적이거나 위험하지 않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방어기제는 요조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간 구실을 못하는 열등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요조는 성인이 된 후 이 험난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음을 발견한다. 그러자 요조는 회피와 퇴행이라는 방어기제는 사용한다. 회피는 위험한 상황이나 대상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요조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회피한다. 그는 사회로 뛰어들기보다는 방 안에 틀어박혀 사회를 비웃고 경멸하는 쪽을 택한다. 즉, 그는 사회를 회피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기력한 패배자가 되어버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남는다. 이 열등감을 방어하기 위해 그는 어린 시절로 퇴행한다. 퇴행이란 심한 좌절을 겪을 때 현재보다 유치한 과거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나자 오줌을 싸게 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요조는 구강기적 시기로 퇴행하여 술과 담배를 입에 달고 산다. 엄마의 젖을 빨듯이 담배를 빨고 술에 취해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듯한 몽롱하고 이완된 느낌에 젖어 사는 것이다. 요조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지 않는 냉혹하고 잔인한 세상과 사람들에게 분노한다. 그러나 분노를 드러내 다른 사람을 자극했다가 해코지라도 당하면 큰일이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자신에게 돌려버린다. 공격성의 자기에게로의 전향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요조는 공격성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해서 자신을 파괴해 나간다. 술과 마약으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고 끝내는 자신을 없애버리려고 자살 시도를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요조가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그리 성공적이 못하다. 그는 투서나 투서적 동일시, 희화화, 회피와 퇴행, 공격성의 자기에게로의 전향 등과 같은 미숙한 방어기제만을 고집한다. 그 결과 그는 인간 실격자가 된다. 두 번째 이야기. 이제 그만 유년 시절의 미숙한 방어기제를 버려라. 방어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어할 것이 없거나 방어할 힘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죽지 않는 한 욕망과 충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미숙하고 파괴적인 것에서부터 성숙하고 건설적인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어릴 적에는 아직 성격 구조나 자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그러다 점차 성격 구조가 확고히 형성되고 자아가 강해짐에 따라 좀 더 성숙한 방어기제를 동원할 수 있게 된다. 미성숙한 방어기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억압이다. 억압은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 동원하는 1차적인 방어기제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밖으로 튀어나오려는 위험한 욕망들을 마음속 깊이 밀어넣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 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학대에 대한 분노를 억압하여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꺼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억압된 욕망들은 강력한 에너지가 부화된 것들이어서 우리의 내부를 들끓게 하고 끊임없이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다른 방어 기제들이 동원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 다른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는 부정, 격리, 취소, 반동 형성 등이 있다. 부정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각이나 욕구, 충동 등을 무의식적으로 부인하고 무시해 비리는 것이다. 이를테면 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행을 떠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취소는 자신의 적대적 욕구나 공격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때 그 상황을 취소하고 원상복구하려는 행동을 뜻한다. 예를 들어 금지된 대상에게 성적 충동을 느꼈을 때 이를 씻기 위해 반복적으로 손을 씻는 등의 강박 행동을 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반동 형성이란 속마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위적 인물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오히려 예의 바르고 매우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이외에도 많은 방어 기제가 있다. 그리고 그중 어떤 것은 성공하고 어떤 것을 실패한다. 특히 미숙한 방어 기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성인이 된 후 어릴 적 사용하던 미숙한 방어 기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어린 시절과는 달리진 성인의 욕망을 방어하기에는 미숙한 방어 기제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른은 유년 시절의 미숙한 방어 기제를 버리고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린 시절 얘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보통 사람들은 쓰나미나 테러와 같은 재난을 당했을 경우 당연히 가능한 빨리 현장을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생존자들은 재난 신호를 감지한 후 한참 뒤에야 대피하기 시작했다. 곧 괜찮아지겠지.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재난이 자신만은 비켜갈 것이라며 위험한 상황을 부정해버렸던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미숙한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이다. 말 그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마치 그 일이 없던 것처럼 부정해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암을 선고받은 환자가 내가 암이라니 그럴 리 없어. 분명 오진일 거야라며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거나 의사를 계속 바꾸는 것이 이에 속한다. 불행한 현실을 거부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마음의 평안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불행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불행을 인정하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한 불품없는 존재가 될 것 같아서 혹은 뒤따라오는 분노와 좌절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예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부인해버린다. 그렇게 해서 불행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불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대가로 치러야 하는 고통은 너무 크다. 선우 씨가 그랬다. 선우 씨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법이 없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서 어디서든지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 모임에서 사람들이 너무 나대는 것이 아니냐고 그에 대해 수군거리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 몸이 천근만근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다고도 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면 그는 계속 아무 문제 없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나에게 강조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학교 이전 기억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그 전의 일들을 기억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자기 가족은 정말 행복했으며 특징적인 일들이 없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런데 차츰 면담이 진행되고 기억을 억압하던 저항에서 풀려나면서 그는 어릴 적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하나둘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는 원치 않은 때에 그를 임신했다. 그래서 그는 축복받지 못한 채 태어났고 무뚝뚝한 아버지와 아픈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조그만 일에도 갑자기 화를 벌컥 냈기 때문에 그는 늘 아버지 눈치를 봐야 했다. 또 어릴 적부터 아픈 어머니가 못한 일까지 해가면 어머니를 보호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다. 결혼한 지금도 매주 어머니 집에 들러 집안일을 챙기고 하룻밤을 자고 왔다. 그것 때문에 아내와의 사이도 별로 좋지 못한 상태였다. 화목하고 평온한 어린 시절, 그것을 꿈이었을 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껏 그 사실을 부정하며 살아왔다. 그는 화목한 가정을 꿈꿨다. 부모로부터 많은 사람을 받고 싶었고 부모를 기쁘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호하고 아버지의 심기를 맞춰가며 무던히 노력해왔다. 그런데 그로 인해 외롭고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쏟은 모든 노력과 시간이 물거품이 될 뿐더러 억눌러 온 부모에 대한 분노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외면하며 상처를 서둘러 구멍마개로 막아버렸다. 마치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상처가 안에서 공기 시작했다. 그는 늘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막연한 불안에 시달렸고 가끔씩 다른 사람들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구멍가게로 덮어놓은 상처가 자꾸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했기 때문이다. 선우 씨의 경우 어린 시절이 외롭고 불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자 슬픔이었다. 그러나 나와 면담을 진행하며 행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인정하자 비로소 자신과 부모의 모습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어머니 역시 상처받은 영혼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유 모를 부채감과 불편한 감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구멍마개를 열고 상처 안을 들여다보면서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문제를 풀 힘 또한 얻게 될 것이다. 그는 이제 매주 어머니 집에 가지 않는다.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과거를 떠나보낸 다음 그는 그 시간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쓰고 있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누구에게나 불행하다고 느꼈던 시간이 있다. 창피해서 죽을 것만 같았던 시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평온을 위해 불행을 부정해버리면 상처를 자연스럽게 치유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더욱 곪게 만든다. 상처를 구멍마개로 막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만일 과거 불행했던 기억이 자꾸만 당신을 괴롭힌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한다. 과거의 불행을 인정하고 상처와 직면해야만 상처를 치유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화목한 가정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갈등이 생겨도 어떻게든 그것을 풀기 위해 애쓸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싸움이 없는 집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모두 갈등을 외면하고 있는 집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집에 흐르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숨막히는 침묵뿐이다. 그러므로 화목한 가정에 대한 잘못된 환상에서 먼저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세상에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집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 좋아하는 일도 지겨울 때가 있는 법이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방고흐의 영혼의 편지에 실려있는 수많은 편지들 중 방고흐가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 중의 일부이다. 나는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문구를 좋아한다. 정신치료를 받던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다시금 나빠졌을 때, 딴엔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잘 풀릴 때 그 문구를 떠올리면 왠지 위로가 되었다. 천재적인 화가 고흐도 그림을 그리는 쉽지 않은 날이 있었다는데 나도 하다 보면 언젠가 좋아질 때도 있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막혔던 문제가 스르르 풀리고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지는 때가 정말 오곤 했다. 물론 그럴 때 느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을 하면 실증도 지겨움도 없이 항상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지겹고 실증이 나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닌 셈이다. 그러나 세상에 실증나지 않은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뭐든 익숙해지면 그에 대한 흥미를 잃고 그것의 소중함 또한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인데 하물며 일이야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진정 원하는 일이라면 항상 즐거워야 한다. 이러다 영영 못 찾으면 어쩌지 하며 게다가 조급한 마음의 가시적인 결과를 중요시하다 보니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결론이나 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것을 못 견디고 중간에 좌절해 버리고 만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일이라는 점이다. 세상에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해도 공부가 쉽고 즐겁다고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일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힘들고 고되다. 그것이 아무리 당신이 원한 일이라 해도 놀이공원에 간 것처럼 기쁘고 재미있기만 한 것은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 원하는 일을 하면 늘 신나고 재미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기쁨과 보람은 지겹고 힘든 과정을 참고 넘긴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달리 하기 싫은 일이 있다. 그런 일을 할 때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왜 그리 진도가 나가지 않는지 허구한 날 붙들고 있어봤자 언제나 그 자리이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짜증과 불만, 스트레스뿐이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기 싫은 일을 즐길 수 있겠는가? 그건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라는 말과도 같다. 싫은 일을 즐기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 있다.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고 나면 일종의 쾌감과 함께 승리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승자 효과라고 부르는데 승리를 하게 되면 지배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테스토테론의 분비가 왕성해져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적든 크든 승리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소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크다. 그러니 하기 싫은 일을 만나면 최단 시간 내에 끝내고 말겠다고 작정하고 덤벼보라. 그걸 해내고 나면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 뿌듯함이 생기고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무엇이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도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더 늦기 전에 찾고 싶다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것저것 시도해보라. 직접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 이때 한두 개에 그치지 말고 일단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중에 당신의 흥미를 끄는 일을 하나쯤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원하는 일을 하면 싫고 지루하고 힘든 순간을 만나도 금세 포기하다 보다 스스로 무엇이든 더 해보게 된다는 것을. 그럼에도 원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그냥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잘하는 일을 하면 남들보다 성과가 날 확률이 높고, 그러면 당신과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더 큰 성공을 거둘 확률 또한 높아진다. 그래서 세상에 원하는 일을 하여 성공한 사람만큼이나 잘하는 일을 하여 성공한 사람도 많다.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마치 비열한 세상에 굴복하는 것처럼, 혹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지겨울 때가 있는 법이라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들다고 금세 포기해버리지 말고 무엇이든 조금만 더 해봤으면 좋겠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주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